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어느새 한적한 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산책로 중간에는 카페가 없을 것 같아서 버스에 내리자마자 커피부터 사러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면 컵 위에 브라우니를 얹어서 줘요. 직원이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브라우니를 나눠주는데 작은 이벤트 같이 느껴져서 재밌더라고요. 아늑한 만에 위치한 쿠지비치는 아기자기하고 색채가 풍부한 느낌이에요. 우연히 만난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레스토랑. 알고 보니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네요. 코스탈워크는 시드니 동부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대표적인 산책 코스인데 가장 유명한 코스는 쿠지비치에서 본다이비치까지 약 6km 구간으로 걷는데 2~3시간 정도가 걸려요. 더닝햄 공원은 쿠지비치에서 본다이비치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쿠지 해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장소죠. 시드니 여행지 중 손에 꼽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유리알처럼 반짝이는 바다와 바다 건너의 풍경이 그림 같던 곳. 벤치에 앉아서 경치를 한참 동안 감상했어요. 입구에 베스라고 쓰여 있었는데 말 그대로 천연 남석 수영장이래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 봤는데 물타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파도가 높은데 과연 해수욕이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수영은 무리였지만 풍경을 즐기기에는 좋은 장소였어요.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비현실적이게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호주는 어딜 가나 늘 푸른 잔디밭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겨울에 여름을 찾아 떠나온 여행이라 그런지 따사로운 햇살을 맞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해안 산책로는 힐링 그 자체였어요. 대부분의 길이 평탄해서 걷기 힘들지 않았는데요. 다만 걸음을 멈추고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커피 한 모금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쿠지 비치를 지나서 고든스 베이에 도착했어요. 모래사장은 없지만 일광욕을 즐기기엔 충분한 곳이었어요. 쿠지 비치와는 물 색깔이 또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옥색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새로운 해변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풍경에 계속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산책 내내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과 그 아래 푸른 색감의 바다는 어디가 경계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파도와 바위가 만들어내는 울림을 들으며 또 다른 해변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는 좁은 만에 콘크리트 플랫폼을 세워 만든 작은 해변으로 수영장이 있었어요. 클로벨리 비치는 아름다운 윤술로 기억되는 해변이었어요. 시드니에 사는 지인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들리는 본다이 비치보다 여기를 더 추천하더라고요. 직접 와서 보니 추천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넓은 백사장이 있고 물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다른 해변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멋진 풍광이 펼쳐질까 기대를 하며 걸어갔어요. 휘몰아치는 파도와 절벽, 계단식으로 깎아진 바위까지 수려한 해안 절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거칠게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묵었던 걱정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일상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험준한 해안선과 자연이 만들어낸 기암괴석은 또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풍경이 잊힐 만큼 숨막히게 멋진 자연이 또 펼쳐집니다. 해안가를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로도 꼽히지만 오늘날 호주의 모습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 인물들의 무덤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브론테 비치는 호주의 느낌이 물씬 났던 해변이었는데요.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이 많았어요. 뒤로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서 푸른 바다색과 대비되어 더 아름다워 보였고요. 잔디밭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돼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브런치 식당에 들어왔어요. 목적지인 본다이 비치까지 타라마라 비치만 지나면 되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다 보니 힘들어서 본다이 비치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본다이 비치까지 걸어가는데 지금까지 본 해변과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상점들이 즐비해 있어서 좀 더 관광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본다이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치 중 하나이기도 하고 호주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일 거예요. 원주민 언어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넓은 백사장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가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본다이 비치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아이스버그 수영장 때문이죠. 해변 끝쪽에 위치한 수영장인데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수영장 위로 파도가 넘나드는 풍경으로 유명해요. 아쉽게도 이날은 파도가 넘실대는 풍경은 보지 못했지만 바다를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더라고요. 본다이 비치에서 380번 버스를 타고 개파크로 향했어요. 본다이 비치와 개파크는 동부 해안 쪽에 몰려 있어서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면 편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도로만 보여서 잠시 당황했는데요. 구글 지도가 안내하는 대로 길을 건너서 조금 들어가니까 해안 절벽이 보이더라고요. 개파크는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곳이래요. 그야말로 시간이 만들어낸 절경이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시드니 시티 방면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고층 건물들과 하버브리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바로 아래쪽으로는 왓슨스베이 비치의 평화로운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남태평양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왓슨스베이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페리를 타고 개파크에 오신다면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선착장 옆으로는 백사장이 예쁘게 펼쳐져 있고 비치 주변으로는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크기는 작지만 한적하고 조용한 바닷가였어요. 시끌벅적한 본다이 비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죠. 시드니가 왜 세계 3대 미항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I remembered vaguely. I couldn't remember.